그런데 이제 뭐 환영식하고 방명록 서명, 기념 촬영 이렇게 되죠. 다 오른쪽에 놓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근데 이제 처음에 아주 높은 사람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하면요 다 안 듣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 꼭 정답은 아니고 첫 마디가 My great honor, my great honor, Mr. President. 총리면 My great honor, Mr. Prime Minister. 또 왕세자 뭐 이렇게 좀 복잡하면 My great honor, His Excellenc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I'm the Chief of Protocol. Welcome to Korea.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리액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맞춰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젊은 사람이다 하면 My great pleasure, 또 My great privilege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담을 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 면담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정 서명식 같은 거 MOU나 이런 걸 체결할 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자회견을 할 수 있으면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고 대충 이런 기본 틀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다 끝나면은 이제 오찬이든 만찬이든 하게 되는데 국빈인 경우에는 거의 100%, 90%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만찬을 하게 되면 먼저 주인이 환영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청받은 주빈이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형편이 허락하면 공연이라는 걸 같이 보면서 좀 더 친분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갈 때는 손님 받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교섭하고 숙소 예약,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제 행사가 개최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숙소 예약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가격도 비싸지고 옵션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숙소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원을 마지막까지 결정을 잘 안 하시는 리더가 있는데 수행원은 우선 형편 닿는 대로 빨리 결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의 업무의 스코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부 설명서 작성이나 배포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 밑에 그 나라의 어진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중요한 사람 경우에는 이제 장관 정도, 차관 정도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쭉 내려오죠.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제가 사례를 말씀을 농담 삼아 드리면 그때 이제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걸 트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트랩을 이제 마크롱 프랑스
하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 마중 왔던 프랑스 대사하고 아르헨티나 장관이 그 실내에 들어가서 잡담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영접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크론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노란 옷을 입은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한테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8년 말에 패러디로 상당히 돌았는데, 저는 우리 상식으로는 그 프랑스 대사가 소환되겠구나 했는데 임기를 다 마치고 이렇게 갔습니다. 또 한 번은 그해 12월에 2018년 12월에 스페인 국왕내가 아르헨티나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치면 인천공항이 있고 가까운 김포공항이 있었는데 스페인 국왕한테는 잘해준다고 김포공항 쪽으로 내려서 바로 이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스페인 국왕의 큰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했는데 이 트랩을 그 큰 비행기에 맞는 트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트랩을 이제 잘 잠그고 직원이 퇴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시 반인가 착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페인 국제기 조종사가 이렇게 빙빙 활주로를 돌다가 당시 마크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를 약간 상처도 내고 그러다가 이제 멈췄어요. 근데 이제 트랩이 안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비행기 안에 있다가 뭐 이머전시 미끄럼틀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있다가 1시간 뒤에 내려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 어전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 이제 잘 수행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의가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좀 휴머러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게 정치적이든 어떤 의도든 여전히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의존을 갖고 민감하게 상대를 공략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영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백악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베트남에 의해서 보셨지만은 이게 중국 인민대회당입니다. 저기 시진핑이 보이는데 저 자리가 모택동 주석이 앉아 곧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거꾸로 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협정서명식하고 언론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언론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일정을 뭘 할 거냐. 주로 이제 동포가 많은 지역에서는 동포 간담회를 해서 그 동포 커뮤니티를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평창 뭐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인들을 함께 동행해서 비즈니스 포럼 같은 걸 하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헌화를 우리로 치면 현충원 같은 데 가서 헌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별도의 문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상을 받거나 명예박사학위 수여하면서 정책 강연을 한달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나라의 이 유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걸 존중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 북경 아침 식사 전문점 조찬 이게 상당히 많이 높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의 언론이 좀 이렇게 의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쓸 경우에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맞고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북경 시장이랄지 아니면 뭐 북경 요리 전문가랄지 이렇게 해서 그 나라와 이게 융합되는 이런 그 우정이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제가 워싱턴에 근무할 적에 그 러시아에 그때 드미트리인가 그 총리가 오면 항상 점심을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거기 갔다가 한 30분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시큐리티 때문에 그 햄버거를 겸손하게 먹는 것이 그 오바마는 그 드미트리하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는 스마트 캐주얼로 해서 노타이가 많이 쓰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일상 업무나 오만찬 아마 한 60% 정도는 이거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녁 파티 이럴 때는 이 턱시도를 입게 되고요. 화이트 타이 연미복, 저녁에 입는 정식 예복, 무도회 정식 만찬.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노르웨이 국왕이 초청하는 정식 만찬을 가봤는데 그때 국빈방문이었어요. 그 옷은 이태원에서 다 빌립니다. 얼마를 주고. 그래서 이제 쫙 입혀가지고 이제 같이 가죠. 가는데 국왕 내외가 와서 이제 맞아 주시고 또 국왕의 그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 왕족 이런 사람들도 같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시작된 만찬이 11시쯤 끝이 납니다. 근데 11시에 또 나가서 또 차를 바깥에서 또 마시고 그래서 거의 12시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정식 만찬 유럽에서 특히 하는 거는 그날 그 전날 휴식을 취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모닝코트 이런 것은 요새는 거의 잘 입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식사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면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행사 시에 상의자, 선배, 연장자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것이 아무래도 리셉션입니다. 리셉션 때는 젊은 사람 또는 낮은 사람이 먼저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경쟁의식 또는 서열의식,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말없이 저렇게 이제 서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들 보면 좀 국제화가 덜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뭐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매너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저 여기서 딱 하나만 꼽는다면은 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초과되니까 곧 끝내겠습니다. 그 무나 우 소배기 이런 걸 오이 소배기 이런 걸 먹을 때는 소리가 납니다. 한데 입술을 다물고 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저는 한국 사람의 상당히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외국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방구를 붕붕 끼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게 같고, 오히려 방구는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것은 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은 맛입니다. 자, 연애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크 나이프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잘 알고요. 오늘 같은 테이블에서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빵 접시가 왼쪽이고 술잔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좌빵 우수라고 이렇게 이게 좀 빽빽하게 앉을수록 이게 점점 그 경계선이 혼돈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면 좌빵 우수가 아니고 좌수빵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드, 드링크, 비트 염두에 두시면은 한 명이 잘못 먹으면 테이블 전체가 다 잘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그걸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좌빵 우물 오른쪽 여기 보시면 좌빵 우리 하나 또 보면요. 식사 중에는 입술기, 코 등 얼굴을 만지지 않는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괜찮은데 외국 사람들끼리는 있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포크와 나이프 위치는 식사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식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면회용품, 메뉴판, 그 다음에 플레이스 카드, 그 다음에 시트 카드입니다. 이거를 받으면 주빈이 가운데 점 2개고 네 자리 빨간 자리가 내가 저기 앉으면 되는구나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대연회장에서는 헷갈리지가 않게 됩니다. 선물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김영란법에서 3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들은 카메라를 의식하면은 이제 간접 교환을 하고, 직접 교환을 하고, 나머지 언론 커버리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간접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 고가인 것은 전부 국가 기록원으로
기사화가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이 있는 좋은 물건을 선물해서 그쪽에 전시를 하게 되면 좀 검소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외국 선물을 이런 것들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충 기본적인 것을 마치고 제가 한 3, 4분 정도 더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제가 이제 10월 초에 여기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고전장이라는 임무를 하면서 트럼프, 바이든, 시진핑, 푸틴 다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 때, 1기 때 그 미군 오산 기지에서 이제 1호기를 타고 떠나실 때 이제 제가 가서 시오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쭉 걸어오는데 악수를 하는데 그냥 웃을 수도 없고 누구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 Great.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북한 누구도 만나고 한 날이라서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Great Day, Mr. President. Great Day, Mr. President. 그러니까 이제 저를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높은 사람일수록 짧고 인상적인 말을 준비를 해서 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의전을 하면서 예의 바르고 겸손하면 되는 것이지 주눅이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의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 1월에 이제 1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 뒤부터 저는 특히 그 지방에서 자수성가한식으로 해서 공무원이 된 신입 직원이 있으면 항상 제자리에 앉아보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제 시각으로 한번 너희 시각하고 한번 조화를 해보는 기회를 가져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같습니다. 하늘 아래 각자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다는 걸 얘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주 특별자치도에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주말을 해야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표준어를 쓰시는 겁니다. 경기, 서울 방언을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것도 높이 평가하지만 외국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 고유성, 정체성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 긍지 이런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요. 이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그 아주 소중하고도 소멸돼가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주말을 좀 많이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제주가.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요, 제가 상상하는 것은 개방성, 민주성, 글로벌 스탠다드,
포용성, 관용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어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애들은 모르겠는데 외국어는 이 의존에 있어서 이 교양, 매너, 인문학적 역량이나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외국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I 시대에 무슨 뭐 외국어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냐 하지만 예를 들면 기 하면 기, 와, 기,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AI는 그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전국 공통되는 게 있는데요. 중남미 하면 아르헨티나 대사, 브라질 대사 했다고 하면 거기 서로 많이 죽이고 굉장히 위험한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많이 죽입니다. 10만 명당 1년에 아르헨티나는 10명, 브라질은 28명 살해가 됩니다.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한 28명, 9명 되고요. 2023년에 제주는 10만 명당 30.5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래서 자유롭고 마음의 여유,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그래서 행복을 되새기는 그런 밝은 미래의 국제자유무실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주는 관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스위스를 근무할 적에 3,000m가 넘는 융프라우 요구까지 기차가 다 갑니다. 또 브라질 리우 예수상에 가면요, 트램을 타고 정상까지 가서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다 올라갑니다. 장애인도 아무 문제 없이 예수상에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스위스나 브라질은 대단히 환경주의자들의 활동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청정 자원, 이것이 정말 제주를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과테말라, 자메이카에서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관광도 있지만 이 의약품, 그 다음에 정밀기계, 이 시계 같은 거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업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관광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스위스가 그렇게 관광 대국이 되는 건데, 과테말라나 자메이카는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관광에 종사한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저임금 업종이 많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이 떠나거나 안 그러면은 마약 이런 위험 이런 그 요인에 빠져서 범죄 조직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치안이 더 안 좋아지면 그 일대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리조트를 크게 해변을 끼고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 쇼핑, 레스토랑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더 장사가 안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주라는 곳이 디지털 대전환, UAN, 그린 수소, 우주, 로봇 산업, AI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 언론에 보면은 이제 현지 언론에 좀 구름 잡는 경제도 민생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공감했어요. 요새 제주항공 일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도정의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저도 예산 업무를 재정기획관이라고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사회복지 24%, 7조 6천억인데요. 농림수산 10%, 교통 8%, 문화관광 5%, 뭐 이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3.14%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늘지를 않아요. 비율이 예산 절대액은 조금씩 늘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외국을 한 20년 살고 한 60개국을 다녀보고 100개 국가에서 일해본 저로서는 이 미래를 준비해서 앞날을 여는 것이 제주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어떨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UAM 산업이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청정 관광의 그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는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게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나게보다는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제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 참석하는 뜻깊은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빛나는 제주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각하겠습니다.